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이 대선이 눈앞입니다. 연일 대통령 후보님들 뉴스가 막 언론을 달구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교육 공약이 좀 전면에 드러나서 보도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아무래도 현실을 사는 학생들의 어려움이나 과잉 경쟁에 대해서는 좀 다소 관심이 적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 지금 이제 외고자 사고, 국제고 폐지 문제라든가, 그리고 요런 관련한 뉴스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 그리고 수시, 종합 비율 문제, 정시를 더 늘릴 거냐, 수시 종합 전형을 계속 축소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 또 약대 문제, 이과 쏠림 현상, 이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오로지 수시 정시 문제로만 좀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톡톡은 이재명 후보님, 윤석열 후보님, 그리고 간단하게 안철수 후보님의 교육 공약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님들은 죄송합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저는 이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또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냥 모두까기 인형 모드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모두 다 비판하겠다. 예전에는 정당별로 공약 정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해봤는데 사실 이제 주요 정당에만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정당 것까지만 듣고 딱 그만 들으시던데, 그래서 현재 이제 1번, 2번, 3번 후보 공약만 소개시켜 드린다는 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순서는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배부된 예상 기호순으로 이재명 후보님, 윤석열 후보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님은 좀 짤막하게 그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이제 첫 번째로 이재명 후보님 공약인데요. 공평한 교육으로 국가 책임 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 그래서 밟고 일어서는 경쟁이 아닌 쓰러진 친구를 일으켜 세우는 배려를 가르치는 교육, 배우고 싶은 모든 국민의 삶의 새로운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누리는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모토라고 합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한번 이제 강령처럼 발표를 하신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재명 후보님의 그 짤막한 카드뉴스 공약을 따로 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들의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에 대한 공약을 먼저 내보내 주셨고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것.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 통학버스 확대. 그래서 사실 유치원에 보내신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통학버스 타고 다니는 시간 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시설과 멀리 사는 유치원이나 유치원으로부터 집까지의 거리가 멀다면 길게는 거의 1시간까지 아이가 차량에 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힘들고 차에서 그런 문제가 있죠. 좀 멀미 날 수도 있고, 통학버스 확대하는 것은 좀 좋은 공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등 떠민 등하굣길 안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공약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인기가 많은데, 이유는 이제 횡단보도 건너지 않고 초등학교에 학생이 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님들의 이런 안전에 대한 니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등하굣 시에 신호등을 많이 건너야 되거나 차가 많은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문제긴 한데, 여기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님이 되셔서 네, 등하굣길의 안전도 책임져 주고 스쿨버스도 늘리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차량, 또 기사님, 등하굣 안전을 도와주실 분들, 이게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인건비, 월급을 대규모 지출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게 되게 큰 공약이에요, 이재명 후보님 공약 중에서는. 그래서 초등학생이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3시에 다 같이 하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학년 같은 경우는 3시보다 더 일찍 하교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고 3시까지는 국가에서 다 봐주겠다, 무조건 교육 프로그램을 봐주겠다, 3시까지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학급당 학생 수가 감축되고 저밀학급 단계적 시행하고 과밀학급에 대한 복합시설 건립하고 교사 등 인력 충원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정규 수업 종료 후에는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겠다.
이런 것이 이재명 후보님의 공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시까지 누군가가 아이를 봐주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담임선생님이 이런 돌봄에 연장된다? 그럼 저는 이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은 충분히 바빠요. 해야 될 서류 업무 엄청 많거든요. 이게 학생이 줄어든다고 해서 서류 업무가 그 학생 수에 비례해서 줄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추가적으로 인원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조교사들을 많이 고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확대하겠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좀 이제 발달에서 조금 뒤처진 친구들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요런 공약은 좀 착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표심에는 거의 영향을 주기 어렵거든요. 발달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래서 표심에는 크게 이렇게 영향이 되지 않는 소수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공약인데 이런 공약을 냈다는 것이 발달이나 어려움이나 불편을 겪는 아이들에게 이 후보나 아니면 이 소속당이 관심이 있다는 뜻이겠죠. 둘째, 디지털 전환 교육으로 미래 경쟁력을 책임지겠습니다. 메타버스, AI 등 디지털 혁신 교육, 학생 모두에게 1인 1 디지털 학습 기기를 지급. 네, 요런 거는 네, 보기 좋은 공약입니다. 네, 뭘 하려는지 구체안이 발표돼야 알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미래, AI, 메타버스 이런 거 나오는 거는 대부분 그냥 보기 좋은 공약입니다. 공교육 국가 책임을 확대해서 교육기회 사다리를 공정하게 보관하겠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20명을 목표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학생들이 단계적으로 잘 줄고 있거든요. 그냥 뭐 별거 안 하셔도 줄어서 보기 좋은 공약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학교와 지역에서 함께 배우는 행복한 GOE를 도입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좀 특별한 공약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배움의 현장이 되는 행복한 GOE, 지역학습일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잘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역사회의 반응은 어떨까? 학생들이 막 풀려 나와가지고 지역에 있는 슈퍼에서 뭐 슈퍼하는 거 어떠세요? 뭐가 제일 힘든가요? 막 매출은 어떤가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건가요? 그 학생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지역사회에게는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어떻게 보답을 할까요? 뭐 돈을 줘야 되나? 그냥 전시행정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고요. 지금 수시 종합전형에서 봉사활동이 사라졌는데 또 다른 형태의 봉사활동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걸 그냥 자율로 맡겼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GOE를 쓸까요? GOE일 때 학원에 가겠죠? 다섯 번째가 이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대학 입학 전형 제도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현행 대입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미래지향적 대입 제도로 개편하겠다. 그래서 공정성 확대를 위해서 대입공정성위원회를 만들겠다. 수시 전형 전과정 모니터링하고 선발 결과를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수시의 입시 부정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엄단하겠다. 수능시험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 출제 검토 과정에서 교사의 폭을 확대하고 교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전형별 모집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공정성을 높이겠다. 수시 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시 수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현재 수능은 30년이 됐습니다. 현실에 맞는 수능으로 재검토해야 될 때입니다. 당장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대입공정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입시 부정을 엄단하겠다. 수능시험에서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 수능 출제에서 교사 참여를 늘리고 대학생이 검토에 참여하게 하겠다. 이게 대입의 공정성 문제가 지금 학생들이 힘든 이유가 아닙니다. 공정성 문제가 한동안 화제였죠. 네, 최순실 씨 자제분하고 조국 씨 자제분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뭐의 공정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거 밝히기 어렵죠. 게다가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변별이 안 되겠죠. 변별이 안 되면 지금 수능도 선행지수 체크 다 해요. 변별성 없는 수능을 만들면 오히려 대학은 수능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학생을 뽑으려고 할 겁니다. 수능이 아니라 다른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출신 고등학교, 아니면 와서 면접 봐라, 아니면 와서 논술 봐라,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이 수능을 검토한다? 그러면은 수능이 좋아지나요? 나아지나요? 쉬워지나요? 좀 더 고급스러워지나요? 변별력이 생기나요? 없어지나요? 대학생이 검토를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어이없는 공약인 것 같아요. 학생을 위한 공약으로 잘 안 보인다 이거죠. 오히려 부모님이나 젊은 대학생들, 유권자들을 위한 공약 아닌가요? 대학생들 알바 시켜주려고 하시나요 혹시?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맨 마지막이 뭐였냐면 당장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충분히 연구 검토하겠다는 거는 바꿀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공약을 내긴 내야 되는데 공정이 화두라서 공정에 대한 거를 몇 개 쓰셨는데 딱히 막 뾰족한 수는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건 저만의 착각인지 궁금합니다. 여섯 번째, 지역사회의 산업처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방대학이 위기라서 지방대학 교육의 질을 수도권 대학으로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게 교육에 국가재정 획기적으로 투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안정적 퇴출 경로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지역에서 경쟁력 없는 대학은 지금도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폐교할 것 같고요. 지역대학의 교육의 질을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건 세부안이 어떤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잘 되면은 학생들이 조금 더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거든요. 일곱 번째는 대학의 연구체제를 전환해서 학문 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국립대 연구중심 사립대 정부 출연 연구소 간의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원 연구개발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학의 연구체제는 넘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대학생들 관련한 공약에서는 뭐가 있냐면, 소학행 공약이라고 해서 학자금 대출 사전 신청 진행하는데 학자금 대출을 좀 더 이지하게,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좀 더 완화시켜주겠다, 더 잘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학부생은 제한을 두지 않고 학자금 대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ICL이 뭐냐 하면은 졸업 후 취업한 다음에 학자금을 갚는 제도입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제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부양자 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이 유예는 뭐냐 하면 갚을 능력이 안 될 때 조금 천천히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리고 졸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해서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여 안정적인 사회 첫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300만원의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500만원까지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필요한 공약인 것 같아요. 적어도 돈이 없어서 대학에 못 가는 학생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사실 많은 학생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갚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ICL도 ICL인데 대학교 등록금도 좀 더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약은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까지가 이재명 후보님의 공약이었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님의 공약입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네, 윤석열 후보님 공약입니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거 윤석열 후보님도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든 대학생까지 그리고 평생교육까지 가는 건데, 맞춤형 돌봄 서비스에서 이제 가정 양육 수당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만 5세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유보통합 1단계. 이 유보통합은 이재명 후보님도 살짝 나왔는데, 유보통합이 뭐냐면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고 어린이집은 여가부 소속이거든요. 요걸 이제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면 어린이집도 유치원 수준의 교육을 그래도 최소한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확대라고 해서 이제 학교당 1개 이상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을 설치하고 확대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를 오래 봐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을 현행 52%에서 80%로 확대하겠다. 이런 것 있고요. 영유아에게는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영유아잖아요. 영유아, 아주 어린 친구들, 아직 초등학생 아닌 친구들 하루 3끼래요. 그렇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종일 보육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종일 봐주겠다 이거죠, 국가가. 사실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친환경 급식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농산품 가져와서. 근데 어린이집은 원장님이 직접 장을 사서 봐서 식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국가가 넣어주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네, 영아반 교사대 아동 비율 축소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영아반 보육교사 추가 배치.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영아반에 아이들을 봐줄 선생님들을 많이 배치하겠다. 그리고 누리과정 지원금 상향 조정하겠다.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그리고 0세부터 초등까지 국가 인증 민간 돌보미 이용 지원 확대하겠다.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시키고요. 1.5년으로 부모가 총 육아휴직을 3년 동안 쓸 수 있게 해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을 하루 종일 봐주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 공약에는 없었는데 친환경 급식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AI 기반 돌봄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하겠다. 우리 아이 돌봄 통합 플랫폼. 네, 그런 거 한답니다. 아동학대 근절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윤석열 후보님께서는. 그래서 지자체 아동학대 예방 전담 조직을 운영 지원하겠다. 아동학대 전담 특별 사법경찰을 도입하겠다. 무섭네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증원하겠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이 보육, 어린 친구들에 대한 공약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돈이 많이 드는 이야기들이 써 있습니다. 지원도 늘리고 국가 지원도 늘리고 사람도 새로 많이 뽑아야 되고 두 후보가 아이들의 돌봄 문제에 두 분 다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결국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다 종일 돌봄이 가능하려면 선생님들도 더 뽑아야 되고 아이들을 봐야 될 공간도 더 필요하고 등하교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큰 돈이 드는 문제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윤석열 후보님은 종일교육 플러스 친환경 아동학대,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은 종일교육 플러스 스쿨버스랑 등하교, 요런 쪽으로 포커스이신 것 같아요. 조이쌤의 공부 톡톡. 네, 이제 아동 청소년 관련 공약입니다. 돌봄 위기와 고립을 넘어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부모의 자립을 돕도록 두텁게 지원하는데요. 그래서 한부모 가족 지원 증명서 발급 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100%로,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기준을 좀 더 이지하게 해줘서 쉽게 한부모 자녀면은 국가에서 아이를 키우는 걸 도와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것도 되게 세심한 공약이에요.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시설 퇴소 직후 머물 수 있는 맞춤형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보호 종료 아동이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시설에서 어린 시절에 크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사회로 나아갈 때 국가가 조금 더 도와주겠다, 이런 것들이죠. 사실 이것도 윤석열 후보님의 착한 공약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보호 종료 아동 이야기가 최근에 유퀴즈에도 나오고 가끔 이제 광고로도 나오는데, 그게 사실 표현은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엄청 소수기 때문에. 보호 종료 아동이란 이야기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건드려주는 게, 정치인들이 관심 갖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한 공약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공정한 입시 취업. 네, 그래서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고 정시 비율을 확대 조정하겠다. 정시 확대입니다.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래서 입시 비리가 나타나면은 대학 정원을 축소하고 관련자 파면 의무화한답니다. 노조의 고용 세습을 차단하고 지역 청년에게 공정한 교육 훈련 및 취업 기회를 보장합니다. 입시제도 단순화는 이제 정시제도 확대다, 이렇게 무조건 가시는 건데, 입시비리 암행어사제는 이제 이재명 후보님의 입시비리 엄단하겠다, 이거보다는 훨씬 결이 같은데 훨씬 더 구체적이죠. 너네 입시비리 걸리기만 해, 대학 정원을 축소해버릴 거야, 관련자는 무조건 파면시켜야 돼, 이런 구체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입시제도의 비리, 즉 수시종합제도를 말할 텐데, 수시종합전형에 대해서는 좀 더 엄단하겠다는 뉘앙스는 윤석열 후보님이 더 강하다.
지역별, 소득별 교육 격차 해소입니다. 사교육이 필요 없게 복잡한 대입제도를 단순화하겠다. 이것도 아까 했던 건데, 네, 정시제도를 확대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교육훈련과 취업,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청년 도약 디지털 스쿨을 설치하시겠답니다. 네. 네, 여기서도 이제 입시제도 단순화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입시제도가 단순해지면은 사교육이 줄지 않고 엄청 좋아집니다. 사교육이 바라는 건 입시제도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일한 기준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입시를 쭉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시스템을 잘 만들면, 한 가지 시스템만 잘 만들면, 요 시스템으로 대학을 갈 수 있게 잘 만들어주면,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학생을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반을 꾸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현재는 다양한 기준으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과에 맞춰서 수시 종합이냐, 수시 교과냐, 또 학교별로 내신도 다 다르고, 그리고 논술로 가는 애들은 논술 대비해줘야 되고, 면접 보는 애들 면접 대비해주고, 그리고 또 예체능 하는 애들은 예체능 봐줘야 되고,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한 몇 개의 대형 사기업이 독점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게 되게 현재는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업체들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것은 입시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언론에서도 자꾸 입시제도 단순화와 사교육을 묶어요. 제가 사교육자니까 입시제도의 단순화는 사교육계는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잘못 묶으시는 거다. 자꾸 정시제도 확대하면은 학원이 망할 줄 아시나 봐요. 정시제도 확대되면은 학원이 제일 좋은 겁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사실 안철수 후보님이 교육 공약이 좀 있으신 편이에요. 근데 확실히 젊은 유권자들이 관심 있을 만한 것들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짧게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수시 폐지, 수능 2회 실시 이건데, 이게 수능 2회 실시면은 마치 이제 패자부활전 같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일반 전형 80%고 특별 전형은 따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후보님의 수시를 좀 폐지하고 수능 확대하는 공약과 크게는 다르지 않는데 좀 더 구체적이죠. 두 번째는 대학 입시 특별제도 전면 점검, 부당한 특혜성 기준 폐지. 이거가 뭐냐면 이제 농어촌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민주화 운동 유공자 자녀라든가 국가 유공자녀 이런 분들은 그분들끼리 이제 사회 배려층끼리 경쟁을 해서 조금 더 낮은 기준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없애겠다는 건데, 아마 이제 젊은 분들이 관심 많으실 거예요.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을 딱 꼬집어가지고 공약으로 내시는 부분이 저는 세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로스쿨 사법시험 부활, 충원 경로 다양성 확보, 기회균등의 튼튼한 계단 구축, 그리고 의전원 폐지. 이거 두 개를 생각해보면은 사법시험 부활시키는 거나 의전원 폐지하는 거나, 지금 젊은 유권자들은 공정, 야 내가 열심히 하면 나도 변호사 될 수 있고 의사 될 수 있어야 돼. 나는 공부 열심히 못해가지고 못된 건데 쟤는 아빠가 잘 살아가지고 의사가 된단 말이야? 이거를 굉장히 경기하는 학생들, 싫어하는 학생들, 공정이 가장 중요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잘 어필될 만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잘 부합하는. 조이쌤의 공부 톡톡. 결론적으로는 저는 사실 후보님들이 초중고 학생분들에게 딱 맞춰지는 그분들을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공약이 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젊은 대학생 유권자들을 위한 공약이 많았어요. 저는 사실 대선 후보들이나 정치권에서 뾰족한 해결책을 내주기는 기대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대입제도나 현행 입시제도, 중고등학교의 세세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자꾸 공약집에 실리고 그것으로 인해 저 같은 애들이 자꾸 감론을 박도 해주고, 많은 국민들이 현재 무한 경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나마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